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제품은 이렇게 단백질과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 다음에 유산균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 다들 잘 드시고 계시죠?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네.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과 프로틴 스틱, 그 다음에 뉴트리 프로틴 녹차 맛이 있고요. 뉴트리 키즈 프로틴 베리 맛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무지무지 많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단백질은 물 다음으로 우리 신체 내에 가장 풍부한 영양소이고요. 체중의 20%, 우리 몸을 수분을 다 빼고 건조시켜가지고 달면 단백질 양이 20%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인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유지 보수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 번 만들어진 것이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와서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신다면 오늘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뼈, 근육, 혈액, 피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 몸의 모든 것들, 내장근, 심근, 그 다음에 머리카락, 발톱, 손톱까지 다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신체 조절 물질인 호르몬, 효소, 항체, 신경 전달 물질. 지금 우리 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잖아요. 백신을 맞는데 만약에 항체를 만들 원료가 없다. 그럼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료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양소, 그 다음에 물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지방도 이걸로 인해 이동이 되는 거죠. 지단백, 그 다음에 적혈구 이런 것들 다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고도 남으면 에너지원으로도 쓰입니다. 남지 않아도 우리가 에너지가 정말로 부족하면 못 먹으면 몸에 근육을 다 빼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도록 다른 에너지원을 잘 넣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여 가지가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11가지. 혹시 이걸 미리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료에 지금 제가 올려놓은 자료에는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불필수 아미노산이 합성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필수 아미노산을 합성이 된다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걸 그걸 갖고 계신다면 이걸 꼭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신체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정신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단백질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은 유청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단백질의 종류가 뭐냐면 대두단백이 있고 분리대두단백이 있고 유청단백질이 있습니다. 대두단백은 탈지대두에서 수용성과 이런 탄수화물 이런 것을 뺀 비단백질을 제거한 거. 우리 보통 탈지대두는 많이 아시죠? 탈지대두는 뭐냐면 기름을 뺀 거예요. 콩기름을 뺀 그 끈데기. 그걸 갖고 간장 쓰는 데도 만들고 된장 쓰는 데도 만들고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식품 만드는 데 많이 쓰는 건데 이걸로도 단백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대두 단백은 콩의 대두에서 다른 성분을 뺀 단백질만을 정제해서 건조시킨 거. 그러니까 콩에 있는 다른 성분을 뺀 순수한 단백질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두 단백은 되게 맛있대요. 콩 맛이 많이 나는 거고 분리대두는 콩 맛이 한 개도 안 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은 없고 그렇지만 단백질로서는 아주 가치가 있는 고단백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러니까는 분리대두 단백질에 콩 냄새가 많이 난다. 그거는 대두 단백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이렇게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산양균이 무슨 그 유청 단백질. 제가 이거를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혹시 유청 단백질이 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잘 안 보이니까. 어쨌든 유청 단백질이 뭐냐면요. 우리 왜 치즈 다 만들어 보셨죠? 치즈를 만들고 나면 그 물이 남잖아요. 그 물이 바로 유청이래요. 그 유청을 농축시키고 그 다음에 가공해서 단백질, 그러니까 가루로 만든 것이 농축 유청 단백질이고요. 이거는 아주 이게 뭐지 제조 과정이 쉽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고 그 대신에 유당과 유지방 이런 것들이 거기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뭘 했냐면 분리 유청 단백질을 만들었대요. 유당을 분리해내고 그 나머지 걸로만 만든 거. 그러니까는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 먹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 기호로 이 영어로 된 어떤 이런 글씨로 서로 분리를 한다는데 WPH는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 그러니까 가수분해는 뭐냐면 단백질을 소화가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일부분을 쪼개가지고 소화가 쉽도록 그러니까 한 단계 정도의 소화를 시켜서 미리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수분해 분리유청 단백질은 분리유청과 가수분해를 같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가수분해도 시키고 유청도 분리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대요. 그럼 과연 요 위에는 식물성 단백질이고 요거는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좋은 단백질은 어떻게 고르냐?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1일 20g 이상이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는지, 단백질 양이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GMO가 아닌지, 비유전자 조작식품인지, 콩으로 만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식품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미노산 함량이 식물유래 아미노산 함량이 아미노가 100%인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보통 일반적인 단백질 제품은 향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진해가지고 먹기가 진짜 역겨울 정도로 진한 향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합성 첨가물 무슨 이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그리고 소화율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그러면 사람들이 고기 많이 먹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고기 육식의 그러니까는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무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기만 먹어갖고는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을 다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단백질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울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왜 식물성 단백질이 그렇게 필요하냐 여기 이제 연구한 논문들인데요.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3%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5%씩 감소합니다. 여러분 되게 큰 거죠. 네. 그리고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과 암 사망률과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육류 섭취가 많았던 사람들을 식물성 단백질로 교체를 하게 되면 사망 위험이 남성이 24%, 여성이 21%까지도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년간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식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원료는 대두, 밀, 관두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든 순식물성 단백질이고요. 무향무치. 아까 그 분리대두 단백은 아무 맛도 없다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무향무치입니다. 그리고 9종의 필수 아미노산과 11종의 불필수 아미노산이 함유가 되어 있고 아미노산 스코어 100 그리고 소화 흡수율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소폴라빈 식물 내재 영양소 콩에 들어있는 내재 영양소가 그대로
함유되어 있고,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여성 호르몬 있죠. 에스트라겐의 대체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 갱년기 여성들한테 우리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일 섭취량 25g당 단백질 20g을 제공하는 고단백 식품. 아까 순식물성인지 그다음에 20g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품 파이트 프로틴 스틱 요 위에 있는 요거는 한 포당 12.5g이 들어있어요. 그럼 똑같이 두 포를 먹으면 25g을 들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20g을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섭취 대상자는 당연히 단백질 보충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필요로 하고요. 우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 그 다음에 활동량 많고 식사로는 영양 섭취 어려운 청소년, 임산부, 수유부, 그 다음에 청소년, 성장기 어린이, 그리고 40, 50대 이상의 중장년, 그 다음에 노년층. 노년층은 제가 넣었어요. 책에 있는 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프로틴, 여기 좋은 프로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선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 녹차 프로틴, 녹차 맛으로 즐기는 순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이것도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미노가 100%이고 그 다음에 녹차 맛이 돼 있어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칼슘하고 망간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와 그 다음에 튼튼한 골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루 섭취량이 23.5g으로 9g의 단백질을 제공한다. 그래서 얘는 얘만 먹을 게 아니고 얘를 먹으면 20g을 채우려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뉴트리 프로틴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걸 하면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얘는 지방이 적으면서 좋은 단백질 보충하는 사람, 보충하고자 하는 사람 앞에와 똑같습니다. 식습관, 필수 영양소 소모 많은 성인, 그리고 충분치 않은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좋겠고 이거는 3테이블스푼을 잘 녹여서 드시면 이런 9g의 단백질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함께 하면 좋은 식품.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참 좋겠더라고요. 얘는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맛있어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단백질 함량이 낮은 얘랑 함량이 풍부한 얘랑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아메이 사이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하면 좋은 제품, 여기 녹차 프로틴에는 얘랑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제품, 그다음 비타민 B군 제품, 종합 비타민 미네랄, 얘는 이 프로틴으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콜라겐을 만들 때 프로틴이랑 비타민 C가 합쳐지면 콜라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 얘가 꼭 있어야 되니까 지능을 높이는 데도 얘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비타민 B군은 그렇게 둘이 합쳐져서 뭔가 만들어질 때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은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미네랄 함께 드시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트리키즈 프로틴 베리, 이거는 애기들 프로틴이에요. 애기들 프로틴이라 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드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어린아이랑 같은 소화기관이 되고 어떤 상황이 그렇게 육신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도 순식물성 단백질이고요. 필수 아미노산 9종류 11가지의 불필수 아미노산 골고루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칼슘과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뼈의 형성과 튼튼한 골격 유지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로 인해서 이제 근육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탄수화물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고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 그냥 얘만 먹어도 약간은 골고루 채워줄 수 있는 나트륨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C, 칼슘 250g이나 들어있어요. 저단백질도 들어있고 3테이블스푼 섭취 시 이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열대 과일 농축물도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채를 잘 안 먹고 반찬 잘 안 먹고 과일 잘 안 먹는 애들
같이 먹어주면 이거랑 같이 다 채울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한테 필요하고 가볍게 단백질 보충 원하는 사람,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드시면 좋겠고요. 식사량이 점점 감소하는 노인, 사무실 등에서 가볍게 영양 보충 원하는 분, 섭취 방법은 이렇게 물이나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이랑 조단백질이랑 이게 뭐냐? 단백질은 순수 단백질 함량이고요. 조단백질은 순수 단백질 플러스 유사 단백질.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어떤 종류의 단백질 들어있는 거죠. 이걸 이제 표시를 보면서 이게 성분 표시 볼 때 단백질 6g, 조단백질 9g이 들어있으면 이게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순도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백질 9, 조단백질 9 들어있으면 단백질 순도가 높은 거다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단백질 선택 방법,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잘 들어있는지, 그리고 아르기닌이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백질과 조단백질 함량이 차이가 같은지, 그리고 포화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선택해야지 좋다고 합니다. 어린이 단백질 섭취 기준은 유아는 5개월까지는 10g, 11개월까지는 15g, 1에서 2세는 15g, 3에서 5세는 20, 6에서 8세 30, 9에서 10세 40, 남자아이, 그리고 여자아이는 6에서 8세는 25g, 9에서 11세는 40g. 보통 성인 기준, 우리는 보통 그 몸무게 킬로그램당 0.8에서 1.2g 정도를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50g이면 제가 50kg면 60g 조금 못 미치죠. 그러면 우리 프로틴 6스푼 드시면 돼요. 하루에 3번 2스푼씩 드시면 몸무게, 그러니까 70kg인 사람은 좀 더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루 3번 정도 그렇게 드시면 무한 프로틴을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맞춰서 먹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식품, 유산균, 장 건강과 면역,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무기질, 좋은 원료, 식물 영양소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는 하루 9시간 이상 수면 잘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잘해주는, 그러면 아이들한테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좋은 키 크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하이브 플러스랑 하이브 파우더라는 제품이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식이섬유 제6의 영양소, 다른 말로 신분 상승 영양소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영양소 속에 못 들었어요. 5대 영양소밖에 없었는데 식이섬유가 어느 날 제6의 영양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흔했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사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귀한 시절에는 먹을 것을 되도록이면 가공하지 않고 먹는 일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쌀도 다 벗기고 먹고 예전에 우리 밀도 껍질 안 벗기고요. 그래서 밀가루가 빨간색이었어요. 그냥 통째로 갈아갖고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식이섬유 다 먹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음식에 잘 없어요. 그리고 물도 귀한 시대가 됐고 공기도 귀한 시대가 된 것처럼 식이섬유도 지금은 영양소로 인정을 받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섬유는 뭐냐 하면 사람의 효소, 소화효소로는 분해되기 어려운 고분자 탄수화물, 과일이나 채소, 해조류, 곡류 등에 많이 함유된 식이섬유. 그러면 식이섬유의 종류가 있는데 수용성, 물에 녹는 성분, 그 다음에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에 녹는 성분은 우리 미역 같은 거 물에 담가 놓으면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이고요. 전 그 시금치를 예전에 결혼해갖고 시금치 나물을 무치는데 씻어갖고 짜면 짤수록 계속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씻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수용성 섬유질이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참 뭘 모르는. 그리고 불용성은 그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씹어도 안 씹어지는 거 있잖아요. 배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엄마가 김치 담을 때 배추 밭에서 뽑아와서 다듬을 때 보면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쫙 당기면 실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녹지 않는 수용성 말고 불용성 섬유질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배웠습니다. 수용성은 하는 일이 장 건강 개선하고 면역력을 개선해 주고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은 장 운동력. 예, 우리 한 여사님한테 제가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수용성은 뭐냐면 밀가루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면 이렇게 젤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수용성은 그런 거고, 불용성은 빗자루로 장을 벽을 훑어주면 수용성은 안 좋은 물질들을 싹 뭉쳐가지고 대장으로 간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장을 건드려서 장 운동력을 해주게 하는 게 불용성이고, 그러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우리나라 식품의약처에서는 20에서 25g을 먹으라고 하고, FDA는 최대 35g, WHO는 최대 40g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이 식이섬유의 양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먹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다 영양소 할 때 다 배우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수용성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증대하고, 물을 먹으면 부피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을 증대시키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프리바이오틱스 기능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저하시키고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용성은 배변의 양을 늘려서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배변 배출 속도를 증가시켜서 장내 독소를 같이 배출하는.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것이 몸 안에 장내에 오래 있으면 부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하는 것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2배를 먹으면 대장암 발병 40%를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 무기력증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제가 이 도움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우리 그 대사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질병, 뭐 당뇨,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80%는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식이섬유 많이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식이섬유 섭취 적정 비율이 있습니다. 수용성 1, 불용성 3 이런 비율로 섭취해주면 우리 몸에 아주 좋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만나면, 대장의 유익균을 만나면요,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란 초산이랑 프로피오산, 그 다음에 낙산. 지금은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낙산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대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 유익균하고 이 유익균이 얘를 발효시켜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걸로 대장의 에너지원이 돼요. 대장은 자급자족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대장이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대장은 지가 스스로 장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지 스스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일부는 간으로 보내고 일부는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이런 역할들은,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했던 게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핵심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대장이 문제가 생기면 살이 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뚱보균이라고 하는 커미큐테스라고 하는 균이 생기는데 얘가 많으면 살찐 사람들은 얘가 거의 90%가 있고 보통 사람은 거의 3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커미큐테스라는 이 균이 많으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을 방해를 해서 먹는 것을 주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체질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혈중에 많이 떠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혈액으로 갔으니까. 가면 지방 세포가 얘네들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산이나 이런 짧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 돌아다니면 지방세포가 딱 그걸 인지하고, 아, 내 몸에 지방이 많구나. 그러니까 지방을 더 이상 축적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지방을 축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센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의 식이섬유랑 장내 유익균의 부산물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이 안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내에서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활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얘를 활용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고 얘가 혈액 중에 많이 없거나 장내에 없으면 장내 산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산도가 바뀌면 장내에 사는 미생물의 균형이 다 깨지고, 그러니까 이 산도가 높은 데서 살 수 있는 균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100년 동안 아동의 장내 pH 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는 뜨거워져서 문제고 장내 pH는 올라가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내 pH를 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이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주는 게 답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화이브비츠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17종의 다양한 과일, 통곡물 한 가지로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꿀과 당밀로 아주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거 갈아갖고 미숫가루랑 같이 타 먹으면요 설탕 안 넣어도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귀리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지금 여기 17가지를 다 제가 찾아서 적어놨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불용성과 수용성의 3대1의 황금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식이섬유의 비율, 그리고 미국 특허 제품이에요. 그리고 섭취 대상은 고기 많이 먹고 채소 안 먹는 분. 저는 고기도 안 먹었지만 채소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빔밥을 하면 간만 맞으면 됐지 이게 야채 많이 안 넣었어요. 씹기 귀찮아서. 어릴 때도 그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야채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안 씹히는 것도 잘 먹어요. 예전에는 안 씹히면 다 배탈냈어요. 씹어갖고 넘기지 못하는 것은 왠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안 씹힌 거 넘깁니다, 그냥. 근데 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앞에 부분 단세지방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소화 안 되는 부분들을 대장에서 발효가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 알기 전에 그냥 먹었지만, 알고 나니까 더 이제는 믿음이 더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일상 식사 시 섬유질을 보충하고자 하는 분,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 못하는 분. 지금도 저는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해요. 집에 과일이 있어도 꺼내 먹지를 않는, 아주 좀 이상하다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섭취하여 빠르게 포만감 느끼고자 하는 분. 얘만 갖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소비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돈은 없는데 다이어트는 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걸로 그러면 의지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2달 만에 4kg를 뺐어요. 건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다이어트도 충분히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혈당 내려가는 거랑 인슐린 상승 정도 얼만큼 덜 빨리 나오는지 측정한 그래프이고요. 그다음에 파이버 파우더. 제가 너무 빨리 가고 있나요? 파우더는 얘는 수용성 섬유질이에요. 앞에 파이브 비츠는 불용성과 수용성이 3대1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물에 타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한 500ml에 한 봉지를 넣으면 그냥 숭늉 같아요. 아주 구수한 숭늉 같은데 수용성 섬유질로 되어 있습니다. 난소화성 옥수수 성분에서 추출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이눌린이라고 하는 우리 달리아 뿌리 이런 거에서 나온 건데
부종 제거나 신진대사 원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아까 그 단세지방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구화검 얘는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들의 대용식으로도 이용되고 예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들어있어서 우리가 수용성 섬유질 그냥 저는 이걸 단백질이랑 프로틴이랑 얘랑 유산균이랑 아까 뭐 하이브비츠 가른 거랑 한꺼번에 타서 그냥 먹거든요. 같이 타서 먹으면 맛있어요. 얘 자체로는 별 맛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섬유질 섭취가 부족한 분 같이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물에 타서 그냥 물처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아무 맛도 없고 아무런 어떤 뭐 찌꺼리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료에 잘 녹인 후에 섭취하면 좋은데 탄산음료는 제외라고 합니다. 탄산음료에는 태우지 마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으로 우리가 우리의 장 건강 그리고 단세지방산, 장의 산도를 높이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선택하는 요령, 불용성, 수용성 3대1의 비율인지 그리고 어떤 원료로 만드는지 그 다음에 역사와 철학이 있는 회사의 제품인지 이거 뭐냐면 유산균에 들어있는 양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유산균 광고할 때 사람 그 광고하는 측에서 유산균 아니 수용성 섬유질은 그게 들어있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광고하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고요. 함께하면 좋은 제품 유산균 아까 유익균을 만나야 식이섬유가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됨으로써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고 걔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유산균은 당연히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아까 그 화이브비츠는 한 숟가락을 드실 때 물을 한 컵을 드셔야 돼요. 만약에 물을 안 드시면 변비로 병원에 실려가야 될 정도로 양의 부피가 커집니다.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산균 밸런스 위든이랑 밸런스 이뮤니티 그 다음에 이뮤니티 플러스 우리가 저도 이걸 봤을 때 밸런스 이뮤니티가 나왔을 때 그럼 얘를 바꿔 먹어야지 먹기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이 다 다른 균들로 채워져 있어서 얘 따로 먹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걸 듣고 나시면 두 가지를 다 드셔야지 된다는 걸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네. 우리는 장내 미생물의 무게가 1에서 2kg를 갖고 있고요. 95%가 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표면적이 400제곱미터. 3.3이 한 평인가요? 그러면 이게 꽤 아주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죠. 우리 장이 이 뱃속에 들어있는 요만큼의 표면 들어있는 것의 표면적이 이렇게 넓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70%의 면역세포가 장에 존재하고 있고 미생물수, 체내세포수 10대1 이거 뭐냐면 미생물수가 10이고요. 체내세포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인간이라는 우리 몸 전체가. 그래서 10% 인간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오늘 이 강의의 모든 것이 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우치리팀에 있는 최성미 리더님이 작년에 이 책을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이번에 샀어요. 작년에 사서 볼거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귀한 자료가 많은 책이니까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개 이상의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에 우리는 뭘 넣어줘야 될지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2020년대 건강관리 트렌드는 면역력 향상이다.
그래서 면역력 향상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비중이 7%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향상을 위한 선택은 비타민 플러스 유산균. 비타민은 사실 넘어갔네요. 비타민은 5%가 성장했다면 유산균은 33.7%가 성장한 엄청나게 성장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현황은 세계 시장은 이렇게 연평균 7%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19년 대비 20년에 7천억이었던 것이 8,800억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찾느냐? 프로바이오틱스에 유익한 작용이 있습니다. 장 건강, 뇌 건강, 대사성 질환, 염증 완화, 면역력 향상, 비뇨 생식기 질환까지 다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장하고 뇌는 장뇌축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장에서 신호를 보내서 뇌를 움직이고 서로 교신을 한다고 합니다. 따로 서로 이렇게 생각을 같이,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데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는 치아 건강, 신장 결석 예방,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영향이 있다는 거. 지금은 이가 문제가 있어도 유산균을 먹으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유산균의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세대 유산균,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왔는데요. 1세대는 그냥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였어요. 도움을 주는 우리의 유익균. 이때는 그냥 얼마나 살아 들어갈 수 있냐였고, 지금은 2세대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의 두 가지 조합. 이 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2세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인데 얘가 2세대 유산균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식이섬유랑 프락토 올리고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3세대 유산균이 신바이오틱스라고 그래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있는 거.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니네 그 신바이오틱스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알고 묻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광고에서 막 홈쇼핑에서 하는 말만 듣고 지금은 4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유산균이 유산균 먹이를 먹고 만들어낸 아까 그 몸 안에서 서로 생활하면서 유산균이 유익균의 식이섬유를 먹고 생활하면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그것과 프로바이오틱스를 다 담은 것을 4세대 유산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내 몸에 쓰이게 하는 것이 바로 4세대 유산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살균체.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장까지 살아 들어가지 못하는 균이 많잖아요.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 균도 결국은 비타민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죽어서도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산균은. 그래서 일본 시장은 이 죽은 유산균, 그러니까는 시장이 엄청 크대요. 불활성 유산균이지만 몸 안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걸로 지금 연구가 엄청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거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시장이 커갈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파마바이오틱스. 얘는 질환 치료를 위해서 의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및 유래물질. 지금은 제약회사에서 이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우리 뉴트라이트에서 갖고 있는 균주를 다 찾아서 역할들이 어떤 건가 찾아보니까 특허청에 등록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특허청에 등록한 사람들이 다 제약회사 뭐 이런 데서 그걸로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로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그 유전체를 말하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이건 들어봤죠. 이렇게 유산균의 용어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인정한 균주가 19종류 있습니다. 이렇게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소장, 하단에서 활동하는 균이고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 있는 균이에요. 이 19가지 균주 중에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지금 우리 뉴트리라이트에서 다 갖고 있는 균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책처럼 보시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락토바실러스 11종은 등록돼 있는 것 중에 우리가 5종을 갖고 있고 피도박테리움은 2종, 저기 2종인가 3종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균별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뉴트리라이트만의 프로바이오틱스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균주를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어떤 건지 찾아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넣고 그 다음에 과학에 빗대어서 논문 같은 걸 다 찾아내서 우리한테 맞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라이트가 찾은 균주 5가지 이렇게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2종이고 아시도필러스가 2종이고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라는 성분이 균주가 있고요. 요 아시도필러스라는 것이 이름은 같은데 여기에 2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한 집 식구인데 이름이 다른 것처럼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논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앞에 5가지의 균주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글씨가 좀 많은 것은 특허청에 그게 어떤 회사에서 특허를 낸 요런 효과가 있다는 걸 찾아낸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이 균주 자체가 그리고 아시도필러스 같은 경우는 여성 유산균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김치 유산균 그다음에 이런 연구들이 막 잘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모넬라균 억제 이런 것들은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균 자체가. 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다 들어있는 신바이오틱스 지금 밸런스 위드 윈이 그거라는 거 여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5가지의 프로바이오틱스랑 한 가지 이눌린이라고 하는 그 부원료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어서 얘를 같이 둘이 잘 살면 장내 미생물의 부산물이 나와서 아까처럼 그런 유익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독점 포뮬러를 만들고 뛰어난 생존력이 어떤 건지 잘 달라붙게 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배합해서 좋은 먹기 좋게 그 다음에 안심 포장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섭취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불규칙한 장 건강 걱정되는 현대인, 운동 부족 학생, 직장인, 이런 중년, 그 다음에 여성 임산부, 그 다음에 어린이, 성인 그런 사람들한테 드리면 좋습니다. 굳이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면역이 걱정되는 나이 든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얘는 좀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특허 균주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 하는 역할들 이게 특허 낼 때 이렇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걸 갖고 약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균주 8가지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아연 그 다음에 프락토올리고당 얘는 프리바이오틱스고요. 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래서 우리 제품 얘는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함유한 완벽한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들어있는 균주들의 역할이 플랜타룸 김치 유산균이고요. 김치 유산균이기 때문에
염도 10% 정도의 조건에서 생육을 잘합니다. 김치 발효될 때 만들어지는 유산균.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런 것에서 관여하고 유해균도 억제해주고 유산균 증식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크라톡신 제거라고 하는 곰팡이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공유나 커피생두 이런 데 발생하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퍼멘툼이라고 하는 거는 산모 유산균, 김치 유산균 다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 변비 질염 예방, 수유 통증 완화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항균 활성 우수, 그러니까 항균 식이약 소재로 사용될 수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균으로. 그 다음에 루테일이라고 하는 건 모유 유래 유산균. 지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백혈병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다음에 뛰어난 항균 항생 효과 이런 대장균 살모넬라 이런 균들을 다 사멸시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제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락티스 락토코커스 락티스 이것도 생균제 역할을 하고 위암 발병률을 5대1로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는 균주예요. 그리고 스트랩스코커스 서모필러스 얘는 예전에 우리 장준기 리더님 강의하실 때 얘는 그러니까는 유산균을 잘 자라게 하는 엄마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장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그다음에 특허 낸 사람들의 어떤 자료에 보니까 미세먼지에 의한 혈중 간효소, 미세먼지 때문에 간효소가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감소시켜 줄 수도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간세포 손상 또는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모필러스,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라고 하는 균주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넘어가네. 역할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종이 있는데 이것이 대장에 주로 서식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비만 등에도 유익한 결과를 내는 아주 멋진 균들이 우리 제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롱거 얘는 장내 미생물 조정에서 사람의 항상성을 조절하고 위장 건강을 개선하며 알레르기 장애를 완화시키는 그리고 아연의 역할입니다. 우리 이뮤니티에 들어있는 아연 정자를 만든다. 췌장에 뱉어서 인슐린 만들 때 필요하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도록 모건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흉선에서 티인파고 생성하고 세포 조직과 성장과 보수, 화상 치료에 아주 탁월합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건데 화상은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이게 세포가 녹아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연 주사를 놨더니요. 고함량이겠죠. 이틀 만에 이게 싹 그러니까는 꼬들꼬들해지는 물집이 다 잡히는 화상 치료 아주 세포 조직을 빨리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호르몬 재생 과정과 활동이 아주 필요한 성분이고 자연 미각을 회복하는 입맛이 바뀌는 것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연입니다. 그리고 구원료, 프락토 올리고당 아까처럼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까지 가서 대장에서 그런 단쇄지방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멋진 부원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배양 건조물 유산균이 유산균의 먹이를 먹고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쇄지방산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위드 이미지 핵심 포인트 듀얼 케어 캡슐 그 다음에 8종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전용 캡슐 알루미늄 용기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들한테 좋은 제품, 좋은 걸로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윈과 이뮤니티의 차이 밸런스 위드윈은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들어있고 얘는 프로바이오틱스랑 아연도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는 장 건강 개선과 면역을 같이 하고 얘는 장 건강 개선을 해주고 다 다른 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드시면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품 정보는 이렇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 1회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1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애기들 먹는 이뮤니티 플러스 얘는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입안에 넣으면 그냥 진짜 싹 녹는다는 말이 맞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비타민C, 그 다음에 아연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NH019 요것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를 위한 맞춤 설계로 면역과 그 다음에 항산화, 그 다음에 유익균 이렇게 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살아있는 미생물 이런 것들, 장에서 부착 및 증식,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서 가는 뛰어난 생존력.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가면 아마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걸 찾아서 확인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정량 섭취하실 때 이게 뭐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말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란 적정량 섭취하였을 때 신체에 건강, 장,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냐? 요것을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 몸에 건강을 챙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열심히 왔네요. 마이크로바이옴 얘는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우리 몸에는 미생물의 군집이 우리 인체의 세포보다 훨씬 많고 인체의 유전체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미생물군 유전체가 우리의 건강을 거의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면 여러분 변이 저는 예전에는 그냥 변이 그러니까는 노폐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노폐물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전 예전에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점점 발효가 안 되면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변의 모양을 갖추고 그것이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올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박테리아들이 그것을 분해하고 다 이렇게 변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변을 이식하면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로 미생물의 어떤 집단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냘픈 쥐한테 다른 어떤 뚱뚱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고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단을 했더니 살이 찐 거죠. 근데 이 사람, 늘씬한 사람, 살이 안 찐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고 저지방 똑같은 식단을 줬는데 얘는 살이 안 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 변기를 가져야 될 시대가 왔지 않나. 아마 지금 누군가가 그걸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살찌는 게 유전이 아니고요. 가족력이라고 보시면 유전하고 가족력하고 좀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있는 사람의 어떤 그 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 건강, 무균지에게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신장 기능이 악화된 사람 걸 집어넣어 줬더니 건강한 쥐의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논문은 나날이 쌓이고 있습니다. 20년에는 15,000건, 아마 올해는 더 많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약회사나 어떤 식품업계가 이것이 먹고 살 길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뉴트라이트도 아마 여기에 시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6조, 하나로 200조 원. 엄청난 시장인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어떻게 알아낼까요? 우리 인체에 있는 미생물 전체 그 유전체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일반 서비스는 장내 미생물을 유전체를 분석하고 유형별 유산균 솔루션을 한다면 과메이 서비스는 미생물 유전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까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룹에 있는
리더분들 중에 아마 몇 분은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뉴트라이트에서 하는 방법, 아메이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 뒤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장 유산균 솔루션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을 하는 거고, 아메이에서 하는 솔루션은 뭐냐면 휴먼 바디,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휴먼 바디라 하면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균을 다, 미생물들을 다 합하는 거예요. 코에도 미생물 분집이 있고요. 입에도 미생물 분집이 있고, 귀, 뭐, 오만 데 다 있는 거예요. 산도가 다른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뜨거운 나라에는 뜨거운 걸 견디는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다 다른 어떤 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 다를 합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활용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거는 다 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으로서의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은 다 하고 있고, 치료제로서 파마바이오틱스 지금 엄청나게 다들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이어트도 유산균으로 다이어트 유산균이 따로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광고를 하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진단 영역, 질병을 진단하는데도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맞춤형인가? 사람의 개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는 유전자의 차이보다 매우 크다. 그래서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변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먹는 것이 미생물이 그대로 먹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에 따라서 미생물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좋은 유익균과 좋은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내 몸의 미생물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메이 마이랩 바디 뉴트라이트에는 아까 이 샘플을 채취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개인별로 다 맞춤으로 미생물을 주는 거예요. 식품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2달 하고 나서 6개월인가 하고 나서 다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 출시를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저는 이것이 기대가 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생활 건강을 완성하는 뉴트라이트의 개인 맞춤형 제품 브랜드.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이것이 우리들의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걸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꼭 기억해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우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이고, 아메이 마이랩 솔루션은 조화로운 미생물 생태계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요, 인간의 유전자는 23,000개 정도 되고요. 미생물의 유전자는 그보다 100배가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 세포에 약 37.2조 개 유전체가 있다면 그 미생물의 유전체는 100조 개 이상으로 높은 밀도로 인체 안팎, 그러니까 다 사는 거죠. 우리 두피에도 살고 있고 피부에도 살고 있고 몸 안에도 살고 있는 이 모든 유전체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다르게 또 내 몸이 나빠지는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보통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이런 거, 도파민 이런 거 장에서 50%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나빠지면 당연히 우울증 이런 거 다 오겠죠. 그리고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진짜로 배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분을 느끼면 장내 미생물의 어떤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진짜 배가 아파지는 역할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왜 정말로 애가 타면 창자를 도려내는 아픔이라고 하죠. 정말로 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 원숭이를 잡아서 창자를 꺼내보면 정말로 다 녹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장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 그 다음에 유익균, 그 다음에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프로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미래, 강력한 제품 경쟁력,
과 시장 1위 브랜드 파워를 우리가 갖고 있고요. 다 카테고리와의 결합을 통한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앤 웰니스 솔루션 우리가 다 뉴트라이트스 다 제공을 해주고 아메이에서 다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웰니스 이코노미 이 시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미래가 건강한 미래, 건강도 물론 당연히 바뀌겠지만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사업적인 것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바쁘게 왔습니다. 진짜 숨도 안 쉬고 한 것 같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다음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또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